어떻게 하면 물건을 그러면 줄이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물건을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확장된 어떤 모습으로 그 물건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아, 나의 어떤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하는 심리적인 어떤 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거 어디서 쓰면 좋겠는데 버리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박스만 해도 정말 많아요. 그것의 어떤 존재를 그냥 아예 없애버려 보자 라고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없애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에서 이제는 기술에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기술이라고 하면 정리의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릴수록 풍요로워지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을 지금 저는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미니멀 라이프의 철학,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하는가? 왜 자꾸만 똑같은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가? 정말 우리가 밖에 이제 나갈 때 입고 나갈 옷 그리고 신발 이거 정말 너무 많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자꾸 그렇게 되는가에 왜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까지는 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걸 물건을 어떻게 how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을 그러면 줄이면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정리를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55가지의 정리의 기술을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버리기 싫을 뿐이라는 부분이에요.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건을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역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버릴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믿어도 좋은 건 아니다. 추억이 깃들어 있다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물건이라는 아름다운 이유도 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유의 이면에는 실은 버리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거나 귀찮아서인 경우도 있다. 이게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 DNA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우리는 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을 들이거나 노력을 해야 되거나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를 축적을 해놔야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진화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편안함을 쫓으려는 경향이 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행동이고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동이 아닌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확실히 편한 선택이다. 다만 물건을 그대로 두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에 둘러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줄이고 싶다면 줄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행동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쓰고 있는 기술인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려라. 저는 이것을 옷에 적용을 해서 1년 또는 2년간 내가 뭔가 마음이 버리기가 좀 찝찝해. 그리고 좋아하는 옷이야. 그런데 이제 1년간 입지 않았어요. 한 시즌이 지났는데 만약에 이제 여름 옷인데 벌써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또 여름이 이제 오고 있는 와중에 그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린다. 이는 물건을 줄이기 위한 철칙이다. 그리고 사용할 예정이 없는 물건도 버려라. 올해 겨울에도 반드시 사용할 담요를 버릴 필요는 없다. 매년 입고 있는 다운 재킷을 버릴 필요도 없다.
내년 여름에 입을 수영복 또한 버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년 4계절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은 앞으로도 필요 없는 물건이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었던 물건은 내년에도 그 물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 1년에 한 번도 쓸 일이 없는 물건을 곁에 둘 필요는 없다. 다만 재해에 대비한 비상용 장비만은 예외다. 먼지는 몇 번씩 쓸고 닦아도 또 쌓이는 귀찮은 존재지만 버려야 할 물건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물건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분명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년에 한 번이나 사용할까 말까 하는 물건이라면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쓰면 된다. 그래서 그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유지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건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려면 그게 차지하는 그 공간도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좋은 팁이 여기 있습니다.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라. 이 아이디어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냥 버리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쉬워서 지금도 버리는 물건은 꼬박꼬박 사진을 찍어 남기고 있다. 이 저자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걸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톱깎이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뒤 버렸다. 사실 버리기 힘든 것은 물건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물건에 얽혀 있는 추억이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건을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확장된 어떤 모습으로 그 물건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나의 어떤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하는 심리적인 어떤 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것과 물건에 얽힌 추억을 버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정이다. 하지만 추억은 사진에 의지하면 금세 되살릴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만든 작품이나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등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버리기가 훨씬 수월하다. 내가 버린 물건의 사진은 수천 장이나 되지만 그 사진 역시 없애도 괜찮을 듯하다. 그 버리는 것에 대한 사진도 이제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버리다 보면 과거보다는 지금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진을 찍지 않고도 버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일단 사진을 계속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이거는 정말 이제 약간 웃긴 건데 버릴 때 창조적이 되지 마라. 이 부분을 읽고 저는 약간 뜨끔했어요.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기질을 발휘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 빈 쿠키통 버리기 너무 아까워. 약상자로 쓰면 어떨까? 이거 정말 저 많이 했거든요. 무슨 티를 선물 받았는데 그 티 박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티를 다 먹고 그걸 이거 어디서 쓰면 좋겠는데 버리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박스만 해도 정말 많아요. 이제 정말 이 토트백은 버려야겠어. 내일 버려야지. 아니야. 이 토트백에 종이봉투를 넣어두면 되겠는걸? 예쁘긴 한데 쓰지 않을 거니까 이 향수병은 버리자. 아니야. 언젠가 시간이 되면 마트에서 전선을 사서 이 병을 근사한 조명등으로 리폼하는 거야. 이거 정말 뜨끔했습니다. 아마도 그 조명등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물건을 버리는 일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억지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다. 아무리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도 자신을 믿지 마라. 물건을 버릴 때는 누구나 인류 크리에이터가 되곤 한다. 창조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좋은 팁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를 사면 한 가지를 줄여라. 하나를 사서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야지 이게 이 공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받겠죠. 이 역시 버리기의 왕도다. 인, 아웃의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인아웃 법칙. 굉장히 좋은데요.
뭔가를 사고 싶다면 우선 한 가지를 버린다. 예를 들면 옷걸이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옷걸이의 수를 정해 놓는다. 그러면 새 옷을 사도 낡은 옷을 버려야 하므로 그 수 이상으로 옷이 늘어나지 않는 이치다. 물건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새로 필요한 물건은 생긴다. 물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하나를 사면 2개나 3개를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금 정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가 들어오면은 2-3개가 나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한 벌 사면 한 벌 버리는 식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지우개를 하나 샀는데 전자레인지를 한 대 사겠다는 하나 버렸는데 지우개를 하나 버렸는데 전자레인지를 한 대 사겠다는 발상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필요한지 시험 삼아 버려보라. 저는 이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2단 서랍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로빈이가, 우리 강아지가 어릴 때 계속 거기다가 이제 마킹을 하는 거예요. 오줌을 계속 싸가지고 그걸 이제 치워야겠다, 아니면은 새로 된 서랍장으로 바꿀까 막 하다가, 그냥 그 속에 있는 걸 정리하고 그것의 어떤 존재를 그냥 아예 없애버려 보자 라고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없애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릴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한번 시험 삼아 버려보는 것도 좋다. 나는 마지막까지 텔레비전을 버리지 못하다가 일단 시험 삼아 없애보기로 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업무상 지장이 있는 데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어두워져서 친구들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했다. 더구나 요즘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최신 유행어를 모르면 아이들에게조차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가.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가전제품 매장으로 달려가면 된다고 마음먹고 결국은 텔레비전을 버렸다. 다행히도 염려하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막 걱정하던 게 그 버리고 나서 그 존재가 없어지고 나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까 말까 버릴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직접 실행을 해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좋았던 부분이 이 속에 나와서 또 굉장히 기뻤던 그런 책입니다.